자, 건전지. 건전지라고 하는 거는 저희 뭐 1.5V 건전지 있죠? 뭐 시중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뭐 이렇게 생겨먹은 건전지인데, 이 건전지도 사실 내부를 보면은 이 건전지가 일단 뭐 전류를 만들어주니까 기전력, 그러니까 전원이 있을 테고, 이 전원과 안에 이렇게 내부 저항이 사실 있어요, 다. 예. 그래서 E하고 R로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요 E라고 하는 건 기전력, 그리고 요 R이라는 건 내부 저항으로 표시를 한다는 거. 그래서 이게 다예요, 사실. 건전지에 대한 내용은. 그래서 건전지를 직렬 연결하는 거는 그냥 요거 기전력 저항 순위인데, 요거 그냥 간단하게 해설하면은 이거하고 똑같아, 사실. 그죠? 똑같죠?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전압 직렬이니까 그냥 합쳐주고, 저항도 직렬이니까 합쳐주고. 그래서 요거 합쳐주면 결과적으로 합성 전압은 3V, 합성 저항은 2R이 되는 거죠. 그죠? 예. 전압은 2배인 3V가 되고, 전류 용량은 동일하다 했는데, 전류는 동일하죠. 왜냐하면 직렬 연결이니까. 그다음 병렬 연결 같은 경우 똑같아요. 여기 기전력 그리고 저항이 이렇게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전압은 동일하게 1.5V, 1.5V로 가해지고, 근데 여기서 자, 전류 같은 경우는 어떻죠? 여기서 한 개 있을 때보다 2개 있는데 나란히 같이 이제 똑같이 전류를 공급을 해주니까 전류량은 어떻게 된다? 2배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에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이 나왔네요. 자, 예시 1번입니다. 그림에서 단자 A, B 사이에 전압을 갖다 구하래요. 근데 자, 그림 잘 보셔야 돼요. 저희가 기전력 그 그림 표시할 때 이렇게 하는데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죠. 그래서 그 방향 항상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네요. 그러면 자, 이쪽 방향으로 플러스인 게 요거 1개, 2개, 3개 있죠. 반대 방향인 게 하나, 2개 있네요. 그럼 이거 그냥 눈치로 봐도 여기 더해주면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 빼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1.5 더하기, 여기서부터 쭉 가요. 1.5, 3, 1.5가 있으면 더하기, 아니 빼기, 그 다음 2하고 1.5로 갖다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해주면 소거 1. 그래서 정답 얼마? 2.5가 나오는 거죠. 예. 쉽죠? 예. 자, 그 다음 전지의 내부 저항과 외부 저항이라고 해서 있는데,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여기 그림을 잘 표시해줬어요. 건전지가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는데 여기 뒤쪽에다 이제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외부 저항인 거예요. 외부 저항. 네, 밖에 있는 저항이다라는 거죠. 여기 안에 있는 건 건전지 내부 저항인 거고, 그죠? 그래서 건전지 내부에는 이제 내부 저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다 이제 전등을 접속을 하면 전등의 저항이 외부 저항이 되는 거죠. 그죠? 전등을 달아주게 된다면. 그런 내용이에요. 자, 직렬 연결을 했어요. 그럼 요걸 합성을 해요. 합성된 합성 저항값은 여기서 R값 다 똑같다고 하면은 N개, R이 N개 있는 거니까 합성 저항 NR이 되는 거고, 기전력도 마찬가지로 전압이 N개가 있는 거니까 N2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여기 저항값은 외부 저항이니까 그냥 요거는 그냥 따로 냅두는 거고. 그래서 요거 만약에 그냥 그러면 요거 전체 합성 저항값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NR 더하기 R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냥 요 저항하고 요 저항이 직렬로 연결돼 있으니까 합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직렬 연결돼 있으니까 내부 저항 뭐 요거는 이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죠? 아래에 있는 내용은. 자, 바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자, 직렬 연결 시의 합성 저항이에요. 여기 바로 나왔네요. 그죠? 그죠? 바로 나왔네. 자, NR과 R이 직렬이니까 NR 플러스 R로 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합성 저항을. 그 다음 그럼 외부 저항이 흐르는 그 전류값은 뭐냐라고 했죠. 외부 저항이 흐르는 전류값은 I는 해서 했을 때 요거 I는 R분의 2라고 해서 쓸 수 있긴 한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전류값은 직렬이니까 딱히 상관없죠. 요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병렬일 때. 이거 전류분배 법칙 맞죠? 전류분배 법칙은 병렬 연결일 때만 쓸 수 있다 했으니까. 그때 외부 저항 아래 흐르는 거는 NR하고 R이 이런 식으로 있다 해봐요. NR과 R이 이렇게 있어요.
그 요게 기전력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있고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뭐였죠? 자 외부 저항 R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 값을 구하래요. 그럼 요거 IR이라고 하면 IR이라고 하는 거 전체 합성 저항, 아니 그러니까 요 저항과 요 저항의 합분에 얘니까 어디 있는 거죠? 이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NR 곱하기 I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합성된 전체 합성 전류 값으로 병렬 연결로 봤을 때 뭐 사소한 팁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이 건전지 접속 시 붙어 있는 부분의 극성이 다르면 더하고 다르면 더하고 같으면 빼준다라 했는데, 이게 아까 요 문제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전지 M개일 때 병렬 연결이다 해서 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여기도 굳이 뭐 많이 나오지 않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자 마찬가지로 병렬 연결일 때 저항값 똑같이 다 R이에요. M개니까 R을 갖다 M으로 나눠준 값을 합성저항으로 쓸 수 있고, 전압은 똑같이 E가 병렬이니까 그냥 이 값으로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병렬 연결이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아까 앞에 있던 것 마냥 똑같아요. 그래서 병렬 연결 합성저항 이렇게 쓰고, 이때 전류값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더라 해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지 연결에 대한 정리예요. 근데 요거는 앞에 있던 내용들을 다 쓴 거기 때문에 생략할게요. 요거 다 표에 있는 내용들이니까. 68페이지 아랫부분에 있는 내용들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전력 예제 12번. 기전력 1.5V, 내부 저항 0.25인 전지를 5개를 직렬로 연결했어요. 그리고 이걸 단락을 했대요. 단락이라고 하는 게 뭐죠? 단락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단선.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선하고 단락하고 헷갈려요. 단락이라고 하는 거는 선이 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기전력 1.5V, 내부 저항 0.25인 건전지 5개를 직렬로 연결했대죠. 그러면 요거 한번 그대로 그려볼게요.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이걸 직렬로 이렇게 연결하고 이거를 단락했다. 선이 붙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선이 붙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죠?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단락 전류라고 하는 거는 여기 선이 붙은 상태에서 흐르는 전류가 이제 단락 전류라고 하는 거고, 그럼 요거 자 I 값, I는 아까 오hm 법칙에서 I는 뭐였죠? I는 R분의 V. 다 같이 해주세요. 자, 같이 I는 그렇죠. I는 R분의 V. 자, 그러면 여기 내부 저항 0.25옴이 5개니까 0.2 곱하기 5 하면은 몇 옴? 1옴이 되는 거죠. 1옴. 1분의 V는 기전력 1.5V인데 그거 5개니까 1.5, 3, 4.5, 6, 7.5 그죠? 7.5. 그래서 몇 암페아? 7.5암페아더라 해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죠? 단락이라고 하는 거니까 선이 붙었다는 소리고, 단선은 선이 끊어졌다. 그래서 단선하고 같은 말이지 뭐냐면 개방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이제 좀 더 나중에 가서 알아보면 될 것 같고. 아이고. 자, 분류기와 배율기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말씀을 드리면 여기 아래에 있는 내용들 모르셔도 돼요. 아래에 있는 내용 모르셔도 되고 원리만 아세요. 분류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자, 전류회가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래서 전류회를 갖다가 측정 범위를 늘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저항을 병렬로 이렇게 연결했다는 거예요. 병렬로 연결하면은 이쪽으로 들어가는 전류가 만약에 여기서 100A라는 양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이쪽에 전류계 쪽이 100을 갖다 다 받기엔 너무 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여기다가 여기 병렬로 연결해서 얘가 만약에 받을 수 있는 게 30이에요. 그럼 여기서 30 가고 여기 70 가겠죠. 그렇게 해서 전류 범위를 확대시켜 주겠다. 그게 배율기를 설치하는 목적이에요. 아니, 배율기 아니에요. 분류기를 설치하는 목적이에요. 자, 그리고 배율기도 마찬가지예요. 배율기는 그림이 좀 잘린 것 같은데 이렇게 전압계 측정 범위 확대를 위해서 직렬로 연결을 한 저항이, 이것도 마찬가지. 자, 전압계가 만약에 얘가 커버할 수 있는 전압이 한 200V예요. 그런데 여기 이쪽으로 들어오는 전압이 한 400V 돼요. 그럼 얘가 200V를 못 버티니까 어떻게 하냐, 직렬로 연결해줘서 얘가 200을 더 받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전압을 분배를 해줌으로써 사용해준 설비가 배율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좀 외우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데 유류별 배합부지라고. 그러니까 이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류류별이나 류류병이나 저 맨 처음에 할 땐 류류별로 해가지고 자, 류라고 하는 거 맨 처음 뭐냐면은 분류기예요. 분류기를 류라고 하는 건 전류계예요. 전류계. 별이라고 하는 건 병렬이에요. 그다음 배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배율기예요. 배율기. 앞이라고 하는 거는 전압계. 앞을 따가지고 전압계예요. 전압계. 지는 그럼 뭐겠어요? 직렬이 되겠죠. 그래서 분류기는 전류계와 병렬 연결을, 배율기는 전압계와 직렬 연결을 하라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요거 그 저희 원장님하고 제가 만든 거긴 한데 나름 생각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저 쓰고 있어요. 류류별 배합부지. 예. 예. 류류병이 뭔지 모르겠으면 그냥 배합부지만 외워도 되죠. 배율기는 아프, 그러니까 전압계랑 직렬로. 배율기는 전압계랑 직렬로. 그럼 나머지는 분류기는 전류계랑 병렬로. 상대적인 거니까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이쪽 갖다 외울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한 거는 이제 바로 이어서 문제가 나올 텐데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직류 250V 전압에 두 개의 150V형 전압계를 직렬로 접속을 했대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그림 한번 그려보면 직류 250V의 전압계를 갖다가 두 개의 150V형 전압계를 직렬로 접속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전압계가 아까 보였다시피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사실 저희가 심벌 같은 데서 보면 전압계는 그냥 요것만 표시를 해요. 요것만. 근데 이것만 표시를 하는데 요 안에 그냥 내부 저항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이렇게 그렸어요. 그죠? 자, 이렇게 그려주고 근데 여기서 측정을 했더니 각각의 지시값이 I1, I2는 각각 몇 볼트인가 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힌트가 주어졌죠. 내부 저항은 V1이라고 하는 15kΩ. 그러니까 여기 이쪽이 15kΩ이고 이쪽에 있는 게 10kΩ이래요. 그죠? 자, 그럼 이거 뭐죠? 지시값 어떻게 구하죠? 이거 직렬 연결이고 전압이 분배됐네요. 전압 분배했을 때 쓰는 법칙, 전압 분배 법칙 있었죠. 그죠? 전압 분배 법칙. 이거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쓰면 되냐면 요거 그냥 키로 단위 무시하고 자, 그럼 이거를 V1이라고 V2라고 한다면 자, V1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요거 더하기 요거죠. 15 더하기 10에 이쪽에 있는 거니까 15 곱하기 얼마? 총 전압이니까 250. 일단 V2는 얼마? 15 더하기 10분의 10이죠? 그러니까 V2니까 10에 곱하기 250이 되고 요 계산해 보면 10이고 150V랑 이쪽이 얼마냐면은 100V인가요? 그죠? 네, 100V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전압 분배 법칙 활용해서 쓰면은 엄청 쉽게 풀릴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250V가 맨 처음 들어왔을 때 얘가 먹는 전압이 얼마냐면은 150V고 얘가 먹는 전압이 얼마냐면은 100V라는 거예요. 이거 키르호프 무슨 법칙? 키르호프 무슨 법칙? 전압. 그죠? 전압 법칙. 전압 법칙. 기전력의 합은 각각 저항의 전압 강화의 합과 같다. 그죠? 이게 그래서 이게 이런 법칙이 나오는 이유 이래서 이래. 자, 그 다음에 100V의 전압계가 있어요. 이때 이 전압계를 써서 200V의 전압을 측정하려는데 최소 몇 옴의 저항을 외부에 접속해야 되는가 라고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한 말이 그 말이에요. 전압계가 버틸 수 있는 전압이 100V인데 200V 전원을 연결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걸 200V 측정해야 되니까 얘가 못 버티죠. 그래가지고 외부에다가 저항을 연결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유류별 배율기죠. 그죠?
배율기. 자, 요것도 한번 그림을 그려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지. 자, 100V의 전압계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전압계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내부 저항까지 해서. 이때 이 전압계를 써가지고 200V의 전압을 측정을 하는데 외부에다가 몇 옴의 저항을 연결을 해야지 될까라는 소리죠. 자, 그러면은 200V의 전압을 측정을 한대요. 얘가 200이 된다는 거고 얘가 버틸 수 있는 게 100V라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자, 그럼 여기 이쪽 외부 저항에 걸리는 전압 몇 볼트죠? 100. 그죠? 100이죠. 왜? 저희가 아까 봤죠? 키르호프의 무슨 법칙? 전류 전압 법칙. 그죠? 예. 여기 시작하는 전압과 여기 이쪽에서 먹는 전압의 합은 똑같다. 그러니까 100을 먹었으니까 여기서도 100을 먹겠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몇 옴의 저항을 외부에 접속해야 하는가? 근데 전압계 내부 저항이 5000옴이랬죠. 얘가 5000옴이에요. 근데 5000옴일 때 100V래. 그럼 얘도 그럼 몇 옴이에요? 얘도 5000옴이죠. 그래서 정답 5000옴이에요. 그래가지고 왜 제가 이거 왜 필요 없냐고 제가 말하니 알겠죠? 네, 다 이런 원리로 하면 돼요. 그냥 그림 그려가지고 해석해서 해주면 돼요. 그래서 네, 요거 5000옴. 그러니까 정답 5000옴이다라는 거죠. 쉽죠? 아니면 이걸 갖다가 조금 더 활용을 하면 업그레이드하면 어떻게 하냐면 자 300V예요. 그리고 얘가 버틸 수 있는 전압은 100V예요. 마찬가지로 내부 저항, 이 전압계 내부 저항은 5,000옴일 때 여기 외부 저항 값은 얼마냐? 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300V, 100V니까 얘가 200V. 그러면 5,000옴일 때 100V니까 몇 옴일 때 200V예요? 만옴. 네, 그래서 정답 만옴. 예,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